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미지 함수를 구현을 해볼 거예요. 적이 플레이어를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데미지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미지 함수를 만들 때는 이 코르틴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구현을 해볼 건데요. 유니티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을 할 때 일정한 간격 후에 어떤 행동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격해라 라고 하고 2초 뒤에 다른 상태를 또 다른 공격을 해라 이렇게 다른 상태를 만드는 그런 행동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current time, attack delay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현재 시간과 어떤 변수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델타 타임을 누적시키는 방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동작이 하나의 루틴에서 계속 반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코르틴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유니티에서는 단일 스레드를 사용을 해서 스레드를 여러 개 둬서 멀티 스레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르틴이라는 함수가 존재하고요. 코르틴이라는 거는 코루틴에서 복수의 루틴끼리 서로 협력을 해주는 상호 협력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정한 처리 내용이 작성된 코루틴 함수에서 함수의 진입과 종료를 제어하는 시스템에게 일정 시간 잠들어 있을 테니까 2초 뒤에 깨워져 이렇게 말을 해요. 일정 시간 뒤에 깨워져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시스템이 2초 경과 후에 일정 시간 후에 코루틴 함수를 깨웁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코루틴 함수를 깨워서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보통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이렇게 함수 안에다가 코드를 쭉 작성을 해놓으면 얘가 순서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데 이 코루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코드에서 매 프레임마다 조건식으로 체크를 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체크를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가 좀 간결해지고 가독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코루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코드, 두 번째 코드 순서대로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yield return이라는 것을 실행해요. yield return time 몇 초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2초 뒤에 다음 코드를 실행해 라고 하는 거여서 여기까지 일단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 코드까지만 하고 멈춰요. 그 다음에 yield return 2초 했으니까 2초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코드를 실행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코루틴 함수에서 이제 yield return을 통해서 초를 반환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넘겨줄 수 있는 데이터 타입 목록들이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타입들은 이렇게 해서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방금 전에 몇 초 뒤에 몇 초 뒤까지 대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해줘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wait for seconds 라고 하는 return 데이터 값입니다. yield return new wait for seconds 한 다음에 그 아래 가로에다가 시간을 초를 넘겨주면 이제 일정 시간 여기 float에 들어가 있는 이 시간만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yield return null 하면 다음 프레임까지 대기를 그냥 해주는 거고요. yield return new wait for fixed update 라고 하는 거는 다음 고정 프레임까지 대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wait for end of frame은 모든 렌더링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start coroutine 가로치고 string 하면은 이 스트링에다가
함수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특정 코루틴 함수가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주는 거예요. www하고 스트링은 웹 통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async operation은 비동기신 로드가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턴 데이터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아무래도 yield return new wait for seconds 해서 일정 초 동안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해줘 라고 하는 이 리턴 데이터 타입입니다. 저희도 wait for seconds 타입을 통해서 코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코루틴은 어디에 들어가냐? 저희가 void damage라고 만들어 놨죠. 데미지 상태일 때, 피격 상태일 때 여기서 코루틴을 써주도록 할 건데요. 데미지를 받게 되면은 코루틴 함수를 실행을 해볼 겁니다. 코루틴 함수를 실행을 할 때는 start 코루틴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코루틴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start 코루틴 이렇게 해서 이 start 코루틴 안에다가 실행하고 싶은 함수의 이름을 적어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함수의 이름은 damage process라고 명칭을 해보겠습니다. 함수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process 가로하고 세미콜론까지 이러면 이 이름의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코루틴 함수는 또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밑에다가 코루틴 함수를 작성을 해줄 거예요. 코루틴 데미지 코루틴 함수입니다. 코루틴 함수는 앞에다가 보통은 void 이렇게 붙이잖아요.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좀 다릅니다. 코루틴은 이렇게 enumerator라고 하는 값을 붙여줍니다. enumerator 하고 그 뒤에다가 코루틴 함수의 이름을 적어 넣으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damage process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죠. 이거를 enumerator 하고 그 뒤에다가 damage process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생성이 되었죠. 밑줄이 여기 사라졌죠? 네, 그리고 코루틴은 yield라는 애랑 짝꿍이에요. yield가 있어야지 제대로 실행이 되는데요. yield가 아까 뭐였죠? yield return 하고 어떤 뒤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킬 때 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다리는데 일단은 yield return new wait for seconds를 써볼게요. wait for seconds 그래서 wait for seconds 0.5초 정도를 줘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격되는 모션이 이루어질 시간, 피격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건데 피격 애니메이션 시간만큼 공격 애니메이션 시간만큼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초 정도 대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damage라는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 start 코루틴을 통해서 코루틴으로 넘어가요. 넘어가고 코루틴 함수의 이름은 damage process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damage가 됐을 때는 공격이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공격을 한 다음에 0.5초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기 할 때도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current time을 써도 상관은 없겠죠? current time하고 attack animation delay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딜레이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다음 함수를 실행하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코루틴으로 쓰면 더 깔끔해지겠죠. 그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공격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위에 있는 데미지 처리를 했으니까 위에 있는 요 상태 전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에너미 스테이트를 변경을 해주는 move 함수로 전환을 해야 될 거예요. move 상태로 전환을 해야지 지금 공격 범위가 바뀐지 아닌지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공격을 하게끔 해주겠죠. 그래서 공격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동 상태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이동 현재 상태를 이동으로 전환을 할게요. 그러면 m 언더바 스테이트 해주고 에너미 스테이트를 move라고 바꿔줘야겠죠. 이동 상태로 전환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프린트 한 번 더 해볼게요. 상태 전환하고 데미지드 상태에서 공격받은 상태에서 move 상태로 전환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전환을 했으면 이제 플레이어가 에너미를 공격을 할 거죠. 적을 공격을 할 건데 이 적의 상태를 데미지 상태로 전환을 시켜야 할 거예요. 공격을 했을 때 데미지 상태로 전환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데미지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함수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여기 밑에다가 생성을 해줄 건데요. 저희가 에너미 체력을 만들어 놨죠? 위쪽에다가 보시면 public int hp 해서 체력을 설정을 해줬고요. max hp를 15로 한 다음에 hp를 max hp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hp는 몇일까요? 현재 hp는 15가 되겠죠? 1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데미지 실행을 하도록 함수를 구현을 해볼게요. 이너뮬레이터 함수 밑에다가 데미지 실행 함수라고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드는 함수는 이제 public으로 전역 함수로 만들어 줄 거고요. 공격을 할 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public void 그 다음에 hit enemy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안에다가는 int hit power라고 해서 얼마만큼 세기로 공격을 할 것인지 공격하는 데미지를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이제 이 플레이어 파이어에서 공격을 해서 얼마만큼 체력이 깎일 건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괄호 쳐주시고 공격력만큼 이거는 플레이어의 공격력이겠죠? 플레이어의 공격력만큼 적의 체력을 감소가 될 거예요. 적의 체력은 현재 HP로 정의가 되어 있죠? HP에서 HP가 맥스가 15로 되어 있는데요. HP에서 마이너스를 합니다. 마이너스는 하고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될까요? 마이너스는 여기 파라미터 값인 힛 파워만큼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에너미의 상태가 체력이 지금 15인데 15가 다 닳아버리면 0 이하로 변해버리면 에너미가 죽는 상태, 다이 상태로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상태로, 공격을 받는 상태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건문을 활용을 해서 에너미의 체력이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이거를 따져봐야겠죠? 여기다가는 적의 체력이 0보다 크면 공격을 받는 상태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데미지 상태로 전환을 해줄게요. 여기서 if를 써서 만약에 HP가 0보다 클 경우에 0보다 크면 데미지 상태로 전환해라 라고 만들어줘야겠죠? mState 그리고 enemy state가 데미지 상태가 돼야 될 거예요. damaged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대로 공격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로그를 찍어주면 좋겠죠? 프린트 상태 전환을 해주는데요. 상태 전환이 이번에는 데미지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었죠. 특정 상황에서 데미지가 바뀐 게 아니라 무브였을 수도 있고 리턴할 수도 있고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any state에서 어떤 상태에서든지 데미지로 변할 수가 있죠. any state에서 damaged 상태로 변했다라고 로그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프린트를 다른 말로 찍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데미지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hit enemy 함수에서 이제 이 데미지 상태로 넘어갔으니까 이 데미지 함수를 실행을 해줘야 될 거예요. 함수를 실행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damaged라고 함수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체력이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체력이 0보다 작을 수가 있겠죠?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체력이 다 닳아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die 상태, 죽음 상태로 전환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적의 체력이 0보다 작다면 die 상태로 전환을 해줘야 될 거예요. die 상태로 전환을 해줄게요. 여기서는 else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mstate를 또 변경을 해줘야겠죠. 현재 적의 상태를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mstate 해서 지금 상태는 enemy state.die라고 할게요. 그래서 죽음 상태로 변했습니다. die 상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로그를 한번 찍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프린트 상태 전환을 할 건데요. 상태 전환을 마찬가지로 위에서처럼 any state에서 전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any state에서 die 상태로 전환이 되었다 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die라는 함수를 또 호출을 하도록 만들어줘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hit enemy라고 하는 함수를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어요.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스크립트에서 이 함수에 접근이 가능하겠죠? 이 함수를 어디서 접근을 할 거냐면 저희가
공격을 하는, 적이 에너미를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플레이어 파이어라고 해서 플레이어가 적을 공격하는 환경이 있죠. 이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에다가 이제 적이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를 구현을 할 건데요. 여기서 에너미라는 레이어에다가 에너미라는 오브젝트에 부딪히게 되면 데미지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해서 데미지 함수는 여기 데미지 함수죠. 데미지 함수를 실행을 해라 라고 명령어를 써줄 겁니다. 그래서 enemy fsm이라는 스크립트를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에서 접근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파이어에서 enemy fsm에서 여기 있는 이제 데미지를 실행을 해서 hit enemy 함수를 실행을 해서 이제 웨폰 파워만큼 공격하는 공격력만큼 플레이어 공격력만큼 적의 체력이 감소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스크립트를 이렇게 짜 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데미지 함수 구현이 되어 있고 hit enemy 함수를 구현했는데 hit enemy 함수를 특별히 이 enemy fsm 스크립트에서 호출을 하고 있지는 않죠. 여기에서 찾아봐도 hit enemy라는 애를 여기 스크립트 안에서 호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에서 호출을 하도록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코루틴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코루틴이라는 거는 유니티 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코루틴 함수의 정의와 사용 방법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코루틴 함수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이너뮬레이터라고 하는 앞에 이너뮬레이터라고 붙여주셔야 돼요. 꼭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너뮬레이터하고 함수 이름을 적어줍니다. 함수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코루틴 함수를 받아와야겠죠? 네. 이너뮬레이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계산자, 뭐 열거자 이런 뜻이에요. 열거한다 이런 뜻인데 네, 이너뮬레이터를 앞에 붙여주고 데미지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정의를 해줬어요. 정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코루틴 함수가 정의가 된 거죠. 그냥 void 함수 이름 이런 것처럼 이너뮬레이터 데미지 프로세스 이렇게 정의가 된 것 뿐이에요. 함수를 정의를 했으면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실행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start coroutin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함수를 실행을 해줍니다. 이 실행을 할 때 damage process라는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함수 이름을 적어주셨으면 이 enumerator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코루틴 함수는 짝꿍이 있어요. 짝꿍이 yield return이라고 하는 이 짝꿍이 있는데 yield return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오류 메시지가 떠요. yield return 하고 new wait for seconds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준 거고요. 이 함수를 통해서 일정한 시간만큼 대기를 할 수가 있는데 wait for seconds 하고 대기하고 싶은 시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만큼의 시간 동안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이동 상태로 전환을 해줬죠. move 상태로 전환했기 때문에 move 상태로 쭉 올라가서 이 move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move 함수는 현재 return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attack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캐릭터와의 플레이어와 적과의 거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move 함수로 올려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데미지 함수를 구현을 해봤습니다.